네, Financial Due Diligence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용어도 좀 익숙할 겸. 자, 먼저 이제 인수 대상 자산의 재무적 건전성 파악한다. 그렇죠? 재무적이니까 Financial Due Diligence고요. 재무 실사고 이때 이제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 실사이기 때문에 부채 포함이에요. 일단 우리가 자산 실사한다면 결국 뭐예요?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 실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용어가 Quality of Net Asset Analysis입니다. 무슨 냐면 줄여서 보통 QOA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무실사에서 우리 그 자문사랑 일하다 보면 QOA라고 하는데요. A 약자를 쓴 거죠. 어셋에 대한 퀄리티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수대상 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는 QOA 줄여서 분석이라고 합니다. 용어들도 좀 알아두세요. 업계에서. 그럼 이제 주로 봐야 될 포인트들은 자산부채에서는 부실 채권이 있지는 않은지, 그죠? 채권은 돈으로 환산될 거라고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못 받아내면 타격이 크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자산에서 매우 중요하죠. 재고가 있는 기업은. 근데 재고자산이 진보화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 뭘로 본다? 실사할 때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기타 자산들의 평가 손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상여라든가 퇴직급여라든가, 그죠? 포함한 미지급, 미수수익 등을 봐야 된다. 가로치고 발생주라고 그랬는데, 자, 상여, 퇴직급여 또는 이자 부분,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런데 계약 자체가요, 우리가 봐보세요. 7월 1일 날 인수를 해요. 그러면서 기업가치 평가를 하면서 이 순자산 가치로 실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 가치. 그런데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1월 1일 날 돈을 빌리면서 연말에 12월 30일 날 이자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회사가 자칫 나쁨만 먹고 또는 실수로 미지급 이자를 안 잡아 놓으면 미지급 이자가 뭐예요? 지급해야 될 6개월치에 사용한 데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아직 미지급한 거죠. 네. 그러면 이 미지급을 원래 지급을 안 해도 돼요. 마음속에서만 잡고 있는 건데 왜? 12월 31일 날. 그런데 문제는 이 6개월 동안 6월 말까지는 인수하는 우리가 썼습니까? 그전 회사의 사장님이나 주주가 쓴 거예요. 그전 회사가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비용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그전 회사가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생주의, 거래가 발생을 하면 아직 시기는 안 돌아 있어도 적어줘야죠. 그래서 그 6개월치의 이자는 미지급한 이자다 해서 부채를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매수 가격할 때 지금 자산가치, 자산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기 때문에 뭡니까? 순자산이 깎이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매수 가격에서 더 깎을 유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채 쪽은 이미 제시된 거는 좀 거친 표현으로 시간 없으면 안 봐도 돼요. 물론 봐야 되겠지만 거친 표현으로. 그죠? 그런데 뭐에 더 집중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 사실 발생을 했어요, 이미. 발생주인데 아직 시기가 안 돌아서 아직 장부 안 썼는데 이런 것들. 그 추가적인 부채 꼭 신경 써야 된다. 반대로 미수수익 등. 요거는 솔직히 인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산은 우리가 뭐하러 추가적으로 완전성 있게 찾아줍니까? 자산 찾아줬다가는 우리가 돈을 더 지불해야 돼요. 왜? 자산이 더 있는 회사니까 돈 더 지불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미수 수익, 아직 미수했는데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 거. 예를 들어 임대를 해줬는데 7월 1일 날 인수하기로 돼 있어서 6월 말까지는 사실 전 회사가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걸 연말에 1년치를 한 번에 받기로 했대요. 아직 미수한 수익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 매도자는 무조건 잡게 돼 있어요. 왜요? 6개월 동안은 우리가 빌려줘서 우리 수익인데 니네 인수하고 나면 연말 되면 니네가 돈 받아. 추가적인 자산 생기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사. 자산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은 미수 수익을 매각자는 놓칠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제가 인수자 입장에서만 실사를 얘기하면 매각자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 미수 수익은 챙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산 가치를 높이면서 매도 가치, 기업 가치를 올려서 좀 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충당금이나 우발부채 등. 그죠? 특히 인수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되겠죠. 우발부채, 소송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우발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부채.
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그다음에 충당금. 앞에도 나왔지만 퇴직급여라든가 이런 충당부채라든가 이제 이런 뭔가 우리가 공사를 해주고 나중에 공사 손실 충당부채라든가 하자 보수해야 되는 충당부채 있었다. 건설업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수하고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니까 가격을 좀 깎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순운전 자본의 분석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DCF 현금으로 하는 가치에서 나왔죠. 운전 자본의 성격. 그쵸? 운전 자본. 왜요? 영업을 하다 보면 돈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크게는. 첫 번째는 굵직한 시설, 투자 금액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소소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운영자금, 운전자본이라고 하는데 왜? 아니 돈만 제때 받으면 문제없는데 또는 돈은 제때 안 받고 먼저 원재료 같은 거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운전자본, 운영자금 성격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분석 잘해야 돼. 왜요? 우리가 인수한 다음에 너무 좋은 회사인데 운전자본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어떤 식으로? 받을 돈은 1년 뒤에 받고 줄 돈은 오늘 사오면서 줘야 된다. 그러면 이 운전자본만큼 인수자가 돈을 현금 유동성 확보 안 해놓으면 순식간에 부도납니다. 그죠? 그래서 실사할 때 이런 부분도 그러면 매수할 때 뭐라고 해야 된다? 야, 니네 파는 쪽이 워낙 운전자본 세팅을 잘못했어. 아주 쉽게는 받을 돈과 줄 돈의 시기가 너무 커. 그러면 그걸 메꾸려면 우리는 뭐예요? 어디선가 또 돈을 조달해 와야 돼요. 빌려오던가 우리도 뭔가 투자자들한테 끌어와 가지고 묶이잖아요, 돈이. 그럼 사실 그 돈만큼 묶이면 기업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니네가 세팅을 잘못했으니까 매수 가격 좀 떨어뜨릴게. 사실 운전자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려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프로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